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오늘은 그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의할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투맨쇼 나올 때 그쪽에서 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시황부터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장중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1998.34포인트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상당히 오늘 좀 변동성이 심했죠. 장중에 이제 낙폭이 상당히 확대되다가 결국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는데요. 전일 대비 4.35포인트 마이너스, 그래서 0.77% 빠진 561.12입니다. 거래소도 지금 2,000포인트를 안착을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앞에 고점인 588포인트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039.20, 그러니까 1050을 이탈하고 나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들, 특히나 수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였던 것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하고요. 기관의 매도가 전체적인 하락을 좀 부추겼다. 특히나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기관들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확대된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장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어닝 시즌.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과연 실적 뚜껑을 열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 하이닉스, 오늘 이제 영업이익 한 1조 원대 좀 나왔고요. 일단 이렇게 봤던 부분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내렸다가 거기에 근사치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겪고 이제 드디어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이제 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분기 영업이익이 1조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는 예측치들이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추정치 대비로 거의 최하단에서 이제 조금 좀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얘기가 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 전망치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기업들은 상승을 했고요. 실적 전망치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회사들은 하락을 하는 패턴들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명암들이 좀 엇갈리는 상태에서 실적이라는 부분에 어떤 큰 중심축이 한 고비는 지금 넘어간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는데 약간 투매 비슷한 분위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제 10시 조금 넘으면서 10시를 전후해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각됐다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지금 자리가 좀 어설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전체적인 장이 좀 정리가 돼서 한번 겁을 한번 주고서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패턴의 정확한 어떤 기준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주식은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올라간다는 사람과 내려간다는 사람이 팽팽하게 부딪힐 때 결국은 그것을 주식시장 항상 긍정론이 부정론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한 번에 큰 굴곡을 줬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또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 끝났다, 대형주 장이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장은 향후 2, 3년 동안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대형주 물론 좋습니다. 대형주 물론 좋은데요. 대형주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에 그만큼 반영돼서 좋아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좋아질 걸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좋아져가지고 뻔한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매매 자체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온 게 과연 대형주의 본격적인 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그룹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삼성의 지배구조 정비 과정들이 좀 있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헤쳐 모여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프리미엄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삼성그룹주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해석할 필요는 있고요. 향후 장은 상당 기간 동안, 상당 기간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한 달, 두 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올해 내내 제가 이제 올해 내내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요. 중소형주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면 절대 수익 못 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까지 대형주가 상당히 안 좋았다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걸 갖고 또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대형주 상승장이라고요. 근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좀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 장세는 그 중소형주 장이 지속될 거고요.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분명히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AS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제 4종목으로 봅니다. 크루셜텍을 편입가 12,500원에 편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이너스 한 6.4% 정도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22,000원에 편입을 했고, 지금 플러스 3.2%. 그리고 ICD 1,650원에 편입 6.1% 플러스. 그리고 상보 지금 13,000원에 편입 마이너스 4.6%. 종목이 마이너스가 좀 보이네요. 마이너스가 좀 보이는데 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CD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에서요, 모든 내용들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ICD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ICD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제 주식이 빠지면 나빠 보이고요. 그리고 빠지면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빠지면은 이 회사에 무슨 우리가 모르는 숨은 악재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회사 재무 구조에 무슨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그때 좋다고 해서 또 그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다소 조정폭이 조금 깊게 나올 수도 있고요. 조정폭이 짧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ICD 들어가는 게 A3 라인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A3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신문 기사를 인용을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신문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4월 18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A3에 대한 투자를 거의 결정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장비 발주가 곧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당연히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모든 게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문맥을 정리를 해드렸냐면, 자, 애플이 뭐하고 합쳤냐면 LG하고 합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애플, 아이워치가 9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는 뭐가 치고 오냐면 중국에서 치고 올라와요. 중국에서 비오인이 뭐니 이런 OLED 업체들이 4.5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딱 삼성이 가운데 걸려 있는 거죠. 삼성이 가운데 걸려 있는데 삼성이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3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이 투자 회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애플 아이워치가 플렉시블 기반으로 나오는 거고요.
중국은 OLED 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약간 면적이 좀 작은 것 쪽에서 지금 치고 나오고 있지만 기술 개발의 격차를 계속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A3 발주 안 주면 밑에 장비 업체들이 어떤 얘기까지 이번에 나왔냐면 이 장비를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기술 격차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IT는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미국에서 됐다가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미국이 일본한테 IT에 대한 어떤 핵심을 뺏겼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도 곧 당한다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국한테 뺏기면서 한국한테도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또 어디다 뺏길 거냐? 결국 중국에 뺏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중국에 결국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넘어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늦추려고 하면은 최대한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들을 덜 나가게 하는 게 지금 이거를 막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A3 라인 포기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꾸 늦춰진다면 지금 기존 장비 업체들이 어떤 반응까지 나오냐면 중국에다 바로 납품하겠다. 그럼 기술 격차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IT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힘을 뺏기는 시기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 투자가 되면 헷갈리실 것 같아갖고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종목과 이쪽의 종목이 겹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ICD는 손절가 없습니다. ICD는 손절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날짜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사셔서 얘가 무슨 상한가로 이렇게 쭉쭉쭉 날아가는 종목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절대 그런 종목 없습니다. 그런 종목 없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제대로 물량을 실어서 큰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하루하루에 연연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빠지지 내일도 빠지지 이러시면은 사실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10%를 투자해서, 주식은 전체 계좌에서 10%를 투자해서 10% 이익을 벌면 많이 번 것 같죠. 근데 계좌에 기여되는 건 몇 프로냐면 1%입니다. 근데 50%를 투자해서 10%를 벌면요, 계좌에 기여되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죠. 한 5% 정도 올라오니까. 이러면 계좌의 볼륨이 달라집니다. 좋은 종목을 모아서 의미 있는 수익을 보는 과정들이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맨날 샀다 팔았다 해봐야 수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ICD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A3 라인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중복된 얘기 같아서 얘기를 좀 자제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좀 있었는데, 최근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루셜텍 갑니다. 아마 이제 그걸 겁니다.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방송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루셜텍도 분명하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마트폰에서 예전에 움직였던 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 아니면 케이스,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카메라 고화소 된다고 그래서 관련 업체들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업체들 아무리 고급화 시킨다고 해도 움직이기 어려워요. 물론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놓는 정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은 어떤 형태로 변형될 거냐. 신기술이라는 게 분명히 적용될 거고요. 신기술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지문인식이라는 건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문인식을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정말로 이 핵심은 뭐냐면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우리는 지금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정확한 지점, 몇 센치 차이도 안 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요. 그리고 바로 구매 의사 결정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매 의사 결정을 가려면, 결국은 사물인터넷을 장기적으로 가려면 기반이 뭐냐면 전자결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전자결제가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보안인데, 하드웨어적 보안과요, 소프트웨어적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보안은 지문인식으로 가는 거고요. 하드웨어적 보안은 뭐냐면, 잔 스크래치 같은 게 나서, 인식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애플은 이미, 지문인식 관련 쪽에, 채택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근거리 통신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을 찢어내는 그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슈퍼마켓 가면은, 옆에 우유도 있고요. 사이다도 있고, 뭐도 있죠. 근데 이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 NFC라든지, 아니면은 바코드 이용하는 그런 거, RFID,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얘를 우유를 찍어야 되는지, 사이다를 찍어야 되는지 안 찍혀요. 근데 얘네들이 가는 통신망은 뭐냐면, 정확하게 우유를 찍어냅니다. 이 작은 부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문인식 부분이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지문인식을 갈 수밖에 없는 기반들이 결국은 이제 처음에 한두 대는 지문인식을 사용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다 지문인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종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얘네 기술을 채택한다 안 한다 채택한다 안 한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데들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은 이제 크루셜텍 하고요. 또 하나가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슈프리마입니다. 근데 슈프리마가 가는 방법과 얘네들이 가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어떤 세트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은 크루셜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예. 한솔테크닉스나 이런 건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예. 한솔테크닉스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 좋은데 이것저것 설명하면 안 되고 키워드 하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솔테크닉스는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하는 사업을 갖고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가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무선 충전 시스템이 가야 된다. 근데 무선 충전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갤럭시 S5에 적용이 됐었으면 주가가 많이 갔겠죠. 근데 이게 좀 지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채택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게 확인되면은 주가는 크게 변화를 할 거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얘는 뭐가 돼야지 주가가 가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에 대한 키워드는 무선 충전이 된다가 아니고 삼성 스마트폰에 세트로 납품된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지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건데 이제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서서히 안정적으로 주가는 움직이는데 거기서 아마 주가는 새롭게 폭발하는 국면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상보로 가겠습니다. 예, 상보가 아직 안 떴죠.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일부 이제 괜찮은 수익을 보이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추격 매수들이 좀 들어오세요. 자꾸 추격 매수들이 들어오다가 그게 못 가니까 자꾸 손절을 치면서 수적 능량들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종목들이 약간 꺾이었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상보라는 거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CNT라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근데 오늘 아까 이제 그래핀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래핀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는데 CNT 상용화 임박이 키워드죠. 그래서 요게 되면 회사는 좀 가치 평가를 다시 받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사실은 신기술이나 신물질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익을 말하다라는 그런 프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AS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본격적인 방송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식학 특강이죠.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산업이 업황이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태양광 업황 회복 중 예사야죠. 근데 얘는 주가가 그렇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잠깐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업황 회복은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업황 회복은 진행 중이고요. 이 업황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려 장마 기간이 49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만큼 비가 많이 왔던 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딱 끝나고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더웠죠. 폭염 그리고 폭우. 정말 비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뭐냐.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문제라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다면 올해 좀 나아질 거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량 규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의 문제에 좀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결국 태양광 산업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일으킬 때가 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 태양광 산업을 가장 많이 투자했던 나라는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유럽이 2011년도부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재정위기, 그리스 사태 나오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탈리아까지 간대까지 나왔었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재정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일단 지금 탈피 국면으로 보셔야 되죠. 가장 많은 투자를 하던 나라인 유럽이 재정위기를 맞다 보니까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이고 태양광에 대한 투자 계획이었는데 프랑스가 12년간 760조를 투자하겠다. 결국 가장 많은 규모를 유럽 쪽에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집행들이 안 됐던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나라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했는데 이제 재정위기가 탈피가 됐어요. 재정위기가 탈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가지만 독일은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근데 독일이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독일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웬만한 바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최근에 발주 나오는 건 ESS 쪽으로만 나와요. 이게 태양광 산업이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위한 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반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모듈 쪽, 셀 쪽, 예, 뒷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모듈 부분, 셀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중국은 대부분 모듈 쪽에 저가 공세를 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많이 도산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자국 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로 태양광에 대한 투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10기가와트 내지는 14기가와트 정도를 발주를 내겠다.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은 독일이 지금까지 총 발주한 양이 얼마냐면 지금 독일이 총 발주한 양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 태양광 쪽이 40기가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15년 동안 쓴 건데 15년 동안 투자한 거를 중국은 단지 3, 4년 안에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정부의 지원들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죠. 정부의 지원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업황이 지금 서서히 해결되면서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해소돼 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태양광의 밸류체인을 잠깐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입니다. 태양광은 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어레이로 갑니다. 근데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전반에 걸쳐서 다 공급 과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해소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에 대한 밸류체인은 항상 보셔야 돼요. 저게 어느 단계에 있는 쪽인지. 그래서 공급 과잉이 지금 해소돼 가고 있고요. 업체별로 원가 절감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영효율을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춰서 원가 절감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업체들은 지금 분기별로 올해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1사분기에 폴리실리콘 사업부에서 작년에 같은 기간 동안에 400억을 적자를 냈다면 올해 1분기에 플러스 140억으로 돌았어요.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정확하게 BEP점이 어디냐고 보시면은 20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불 아래면 적자고요. 20불 위로 가면은 흑자예요. 근데 지금 2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흑자를 냈던 게 뭐냐면 원가 절감을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 BEP점을 밑으로 내려버린 거죠. 내려서 요번에 흑자가 난 겁니다.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OCI의 주가가 바뀔 겁니다.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30불을 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CI의 주가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태양광 산업이 살아난다고 해도 OCI는 최고치를 내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태양광 업체 중에서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은 셀 모듈 쪽. 하나케미칼이 하나그룹이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의 전 밸류체인, 소재 쪽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어레이까지 모든 라인을 다 커버하고 있는 쪽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셀하고 모듈 쪽이 전체 매출의 8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이 올라오는 것보단 얘네들이 올라오는 게 얘네들의 업황 개선에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케미칼이 셀하고 모듈의 가동률이 거의 정상화. 거의 지금 90%대, 100%대 지금 오면서 이쪽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 자, 업황 회복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일단 돌고 있어요. 일단 돌고 있는 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광 업황은 지금 회복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기대되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은 지금 이제 원래 당초에 발주는 10기가와트 정도를 낼 걸로 봤는데 14기가와트까지 지금 확대할 걸로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각 업체별로 죽을 때는 죽고 살 때는 살았어요. 모든 밸류체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마 14년도 후반 그리고 15년도 초기부터는 태양광에 대한 산업의 인식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태양광 관련한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자 뉴스인데요. 하나그룹이 1사분기에 이제 태양광 산업으로 흑자 전환했다.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 만에 흑자 전환했냐면 12분기만. 만 3년입니다. 상당히 오랜 바닥 구간을 이제 뚫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 봐야 돼요. 이제는 잘 봐야 되고 그게 이제 흑자 전환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비용 절감하고 수요 확대. 그래서 모듈과 셀이 전체 매출의 80% 정도 차지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하나가 이제 그 신규 수주를 어느 쪽으로 받냐면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이런 신흥 시장 쪽에서 좀 받고 있고요. 뭐 덴마크에서 345
킬로와트, 뭐 아파트형 태양광 발전 설치 완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태양광은 무슨 싸움이냐면 태양광은 이제 소재 싸움은 아닙니다. 소재 싸움이 아니고 발전 싸움이에요, 발전 싸움. 결국은 발전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거. 그래서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OCI도 일부 해결한 부분이 뭐냐면 폴리실리콘에 지나치게 소재 쪽에 지나치게 치우쳤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최근에는 발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발전소 건립, 발전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요런 데다가 지금 덴마크 아파트에다가 지금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태양광을 얻어서 이제 그 공급을 하는 이런 거를 지금 했다는 거고 뭐 사실 345 정도면 뭐 덴마크에서는 엄청난 규모지만 사실 전체적인 태양광 시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얘네들은 모듈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그 흑자 전환들을 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있는데 BIPV라는 얘기를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태양광이라는 걸 볼 때는 접할 때는 이게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입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건 창호에서 만든 BIPV 한 솔라 타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자체적으로 이 모든 건물 안에 있는 건자재들 그러니까 뭐 유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여튼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 모듈과 하나를 일체화 시켜갖고 이 자체에서 이제 그 태양광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똑같은 게 뭐냐면 발전으로 가는 거죠. 결국 뭐냐면 앞으로는 태양광 쪽의 발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커지면서 이 각 단계의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그 원만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적인 발전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1년에 나오는 발전 규모가 40기가와트를 넘질 못할 겁니다. 40기가와트를 넘질 못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그래 봐야 이제 전체 에너지에서 0.5% 비중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 쪽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저게 아까 말씀드린 BIPV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BIPV라는 게 이제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 건축자재, 뭐 유리나 창호, 태양광 발전 모듈을 일체화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건축 기법이다. 이런 거를 지금 통해서 지금 현재 여의도 정경련회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2,552kW를 생산하는데 이거는 220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디 있냐? 일단은 몇 군데가 그러니까 뭐 각각의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하는 일들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설계, 생산, 시공을 총괄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머리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창호는 건재자하고 태양광 발전 모듈을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뭐 한국유리나 이런 것들은 관련 건자재 쪽을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지금 적용한 사례가 어디 있냐면 송도 는인 빌딩, 뭐 상록수 올레체육관, 뭐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태양광 산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태양광 산업은 이런 형태로 지금 변형돼 가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태양광 산업들. 태양광 산업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규모가 너무 전체 규모에서 미미하다 보니까 아직은 눈에 띄진 않아요. 아직은 눈에 띄진 않는데 태양광 산업의 규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겁니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라고 하실 건데 사실은 태양광 산업의 결정적인 변수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시장을 키우는 방법은 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는 발전 단가하고 이제 태양광이라는 걸 적용해서 얻어내는 발전 단가. 근데 얼마나 차이가 심했냐면요. 2006년도에는 1kW를 생산하는데 기존 에너지는 79불이 들었던 거죠. 근데 태양광으로 생산하니까 716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차이가 났던 거죠. 근데 정책적으로 키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가지 못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2010년도가 되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태양광 발전 단가가 500불에서 얘는 118불.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격차가 많이 줄었던 이유는 거꾸로 보면은 석유 가격,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갔고, 그리고 얘가 조금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발전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정도 보니까 얘 발전 단가가 191불, 얘 발전 단가가 177불. 이거는 결국은 유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의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더 떨어지는 거에서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얘네들 원가를 많이 떨어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태양광 발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 에너지의 발전 단가와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점. 이게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맞는 시점에서 태양광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가장 빠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시점이 언제 도달할 거냐? 전문가들 예측치가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미국에서 가정용은 이미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산업용이 아직 도달을 안 한 거죠. 근데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의 규모가 크니까요. 그리고 각국에서는 빨리 이걸 도달시키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것만 도달하게 된다면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성장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차이는 있겠지만 2015년도 정도 이 시점을 거의 기준선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기준선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태양광이 그냥 이제는 정말 경제성도 가지면서 생산 원가도 많이 떨어뜨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기다가 뭐도 있죠?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규제가 심할 거고요. 각국에서도 이제 점점 이산화탄소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태양광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 쪽 에너지 쪽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나라가 또 저희 나라입니다. 너무 지금 이제 쏠림 현상들이 심해갖고 2010년도만 해도 와 하고 일어났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싹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임박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거의 임박했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냐. 우리가 지금 태양광 산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태양광 쪽은 지금 각각의 어떤 반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업황은 기본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쪽 업황이 회복되느냐? 뭐 이쪽 업황이 회복된다. 저쪽이 회복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했냐?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여기서만 놀았어요. 예, 여기서만 놀았습니다. 여기서만. 폴리실리콘 이코로 태양광이었죠. 근데 인곳도 있고요, 웨이퍼도 있고요, 셀도 있고요, 모듈도 있고요, 어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그런 발전도 하고요, 저런 발전도 하면서 각각의 이제 발전의 볼륨을 키우는데 중국이 이제 14기가와트 이 정도의 발주가 나온다는 거고요. 국내도 그 정도의 발주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 산업이 이제 시작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달하는 시기가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시기를 각각의 나라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은 한 2015년도 정도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조금 도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좀 이해하실 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S에너지입니다. 자, S에너지인데, 오늘은 태양광 얘기를 하면서 관련 쪽에 대한, 회사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S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S에너지는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내 태양광 사업부의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S에너지라고 했고요. 얘네들은 사실 삼성이 이제 태양광 쪽을 크게 이제 기대를 안 하면서 이제 분사를 시켰고 별도의 회사로 갔는데, 주력은 어느 쪽이냐면, 주력은 태양광 모듈 쪽입니다. 태양광 모듈 쪽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좀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발전소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밸류 단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요.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익률이 가장 낮은 쪽이 이런 쪽이에요. 모듈, 어레이, 셀 이런 부분들은 이익률이 5%에서 10% 미만이에요. 근데 뭐 이쪽이나 이런 쪽은 만약에 이익이 난다면 한 20%씩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매출은 많으면은 뭐냐면 매출 볼륨은 큰데 이익은 많이 안 나는 구조예요. 근데 마지막에 시공 단계나 운영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이나 운영,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하는 거. 그런 거는 마진율이 10%가 넘어가는 겁니다. 10%에서 15%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에너지가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았냐면, 발전소 쪽에 운영 쪽, 시공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체적인 이익률을 좀 높이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듈 쪽은 전체적인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 정도예요. 사실 5%에서 10% 사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 규모는 크지만 이익률이 굉장히 적은 구조인데, S에너지가 지금 방향을 지금 어느 쪽으로 잡았냐면 최근 발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BIPV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총괄적으로 전체 매출과 이익률을 섞어서 어느 정도의 회사의 볼륨을 좀 키워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지금 상승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태양광 산업 자체를 놓고도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에 좋아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얘네들도 실적 자체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작년까지는 매출이 많이 올라와도 그렇게 이익이 많이 안 났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실적 기준으로 보면 2012년도에 좀 좋았고요. 2013년도에 2012년도보다 좀 안 좋았어요. 근데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해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얘네들이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준비를 해놓은 게 뭐냐면, 어쨌든 절대적인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이 모듈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듈에 대한 부분도 생산 확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메가와트 정도를 확대해서 총 얘네들이 모듈 쪽은 400메가와트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또 따로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태양광 쪽은 좀 더 설명할 건데, 전체 시장 볼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듈 쪽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모듈 시장의 전체 비중은 어느 쪽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듈 생산 능력은 400메가와트 정도, 이 정도고, 시스템 사업부에 대한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단계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쪽하고 일본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일본 쪽은 지금 두 가지 같이 갑니다. 일본 쪽은 원전 이후에 방향을 두 가지 같이 갑니다. 풍력 쪽도 가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가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은 아예 이제 원전 쪽 자체를 굉장히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볼륨을 어느 쪽으로 좀 키우고 있냐면,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뭐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대한 비중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한국도 좀 늦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급속도로 좀 매출 규모나 모든 거를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태양광 쪽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나라는 딱 한 군데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위에는 전체 지금 볼륨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지금 죽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을 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들이 올라오면서 그랬고 얘네들은 이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올라오면서 실적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점검 좀 해볼게요. 예. 13년도에 매출이 2,687억, 영업이익은 123억, 순이익은 87억. 그 전년에는 10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13년도에 좀 안 좋았죠. 근데 14년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3,500억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229억.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의 성장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는 거죠. 순이익은 87억에서 190억 정도. 자,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기 맞죠? 본격적으로 회복기가 맞고요.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한번 확 올라오는 애들은 이 상태를 그대로, 그러니까 달리는 거에 대해서 급속도로 올라오다가 멈추는 경우들도 있는데 15년도 지금 예상 매출은 4,277억, 영업이익 300억. 이렇게 보면 한 3배 정도 올라오는 거죠, 이쪽에서. 그리고 순이익도 242억.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과연 얼마나 시가총액가? 저는 항상 주식을 바라볼 때 뭐라고 보시면 되냐고 말씀드릴 때, 10,000원에서 15,000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총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총 얼마에 팔겠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가격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적정 주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 보셔야 되냐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한 1,900억, 이쪽으로 보면 2,290억 정도. 이거는 성장성이 없는 일반 IT 기업을 적용할 때. 그럼 얘네들 자산 가치를 플러스하면은 주가가 나오겠죠. 자산 가치 플러스 영업 가치 플러스 하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과연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좀 보니까요. 예. 얼마가 나오냐면 요 부분이죠. 예,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여기입니다. 1,296억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단순하게 영업가치만 보고 퍼 10만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1,900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은 700억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다가 자산 가치를 플러스하고요.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걸 감안해 주고요.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거 자산 가치 반영하고 이렇게 된다면 성장성이라는 걸 반영하면 펄을 10보다 높이 줄 수 있죠. 한 15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 시가총액 한 2천억은 와야 되지 않냐. 2천억 정도는 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상승 여력은 40%에서 50% 이상은 존재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움직임들 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안 빠졌다고 봐야 되는죠. 안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엄청나게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12,000원을 중심으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그냥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물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기라고 했고 최근에 갑자기 거래가 붙었어요. 거래가 붙었다면 이제 그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매수가는 현재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000원이죠. 12,000원대 현재가에 이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으로 갑니다. 목표가는 16,000원으로 가고요. 손절가는 11,000원 갑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그 정상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면, 회사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를 준비를 하냐면 태양광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까지 연결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장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찾는 쪽에 방향을 좀 맞추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는 태양광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직 반영이 안 되는 쪽은 아니라 실적이 있으면서 저평가되는 그런 쪽의 종목을 좀 찾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S에너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좀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